2011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사는 미분과 적분의 계산 방법을 지도한 후에, 자, 지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서는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일거리 A, 요걸 제공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학자가 나오는데, 바로 프로이덴탈이 나옵니다.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이론은 관점에서 볼 때, 이 A와 김 교사 수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문제에서 고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이덴탈이 나왔으니까, 프로이덴탈에서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덴탈 하면 바로 교수학적 현상학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자, 프로이덴탈이라는 학자는 교수학적 현상학을 강조했는데,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현상 그리고 본질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은 실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질은 수학적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자,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상에서 본질로 가는 수업이 바로 옳다라는 거로 우리가 말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실세계에서 관찰을 통해서 이런 공식이 있겠네, 아니면 이런 특징이 있겠네,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수학적 지식으로 증명도 해보고 일반화된 수학 지식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식을 입력시키고 학습하게 돕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했죠. 자, 반면에 이 본질에서 현상으로 가는 거, 수학적 지식으로 먼저 근해 공식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근해 공식을 우리는 실세계에 적용해볼까,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은 프로이덴탈은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반교수학적 전독라고 우리가 말했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수학화라는 건 뭐냐? 바로 수학화는 이 교수학적 현상학에 끊임없이 이제 굴레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세계에서 수학적 지식을 배운 다음에 수학적 지식을 배우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실세계에서 새로운 수학적 지식, 또 다른 실세계에서 새로운 수학적 지식 이렇게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수학화라는 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지문을 보기 전에 일단은 1, 2, 3, 4, 5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은 수학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수학화 과정은 바로 이 옆에 있는 보기가 바로 이 현상에서 본질, 즉 실세계에서 수학적 지식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나왔으면 수학화 과정이 바로 바람직하다라고 나왔겠죠.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현상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자, 그리고 3번 보면 수학화를 위한 모델이 바로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나와 있고, 자, 4번은 역사 발생적 원리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김교사의 수업은 수학화 활동보다 수학화 결과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문제를 보고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미분 적분 계산 방법을 이미 지도한 거예요. 사실 이거 보면 바로 수학적 지식을 미리 지도했다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근데 A를 볼게요. 자, 14세기에 오렘이라는 사람은 바로 등 가속도를 운동 상황을 시각화하기 위해 그래프를 창안하였다. 자, 이 사람을 지금 보면 그래프라는 이 수학적 지식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등 가속도 운동 상황을 시각화하기 위해, 즉 현상을 보다가 수학적 지식을 위해서 그래프를 창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수학자 오렘이 한 것처럼 학생은 수학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맞겠죠? 지금 오렘은 이 등가속도 운동 상황, 제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상황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창안하여서 이 수학적 지식을 하기 위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도 학생이 이 실세계에서 수학적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수학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오렘이 한 것과 같이 맞죠? 그러니까 1번은 참이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현상을 조직하기 위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프라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상을 시각화하기 위해 바로 사용하는 게 바로 그래프라고 오렘이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수단으로 이용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을 보면 자, 그래프는 수학화를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우리가 모델을 세우잖아요. 수학적 모델링을 할 때 모델을 세우는데 이 모델을 어떻게 세우냐 중요한데, 이 학자는 이 그래프를 세울 수도 있고 뭐 표를 세울 수도 있고 뭐 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방정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울 수도 있는데, 이 지금 학자 오렘이라는 학자는 지금 그래프라는 단서로 그래프를 수학화를 위한 모델로 사용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참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4번을 보도록 할게요. 김 교사의 수업은 수학과 이론의 역사 발생적 원리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역사 발생적이라는 것은 뭔가요? 바로 이전에 배운 거를 토대로 역사적으로 이제 배우자라는 거죠. 역사에서 배운 순서대로, 역사학자들이 배운 순서대로 우리가 학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수학화 이론이에요. 그러면 역시 실세계에서 수학적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 미분과 적분, 계산 방법을 이미 지도한 다음에 실세계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 발생적 원리가 아니고 바로 반교수학적 전도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A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도를 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실세계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이 형식적인 계산 방법을 지도했기 때문에 이름은 역사 발생적 원리를 따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은 반대 이유로 바로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김교사의 수업은 수학과 활동보다 수학화 결과를 강조한 게 되겠다. 자, 지금 바로 오렘에 도입된 그래프 표현과 아이디어는 기본 정리를 포함한 미적분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역할을 한 결과를 강조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